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주 제리 라인즈 도르프가 주변 관계자들에게 놀라운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다시 조정하고 싶다. 무라카미에게 걸맞은 연봉과 계약 기간을 보장해 그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리 라인즈 도르프는 1936년생입니다. 또한 1981년에 화이트삭스를 인수한 뒤 약 45년 동안 구단 운영을 책임져온 인물입니다. 사실상 구단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선수 계약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일까요? 이유는 그의 과거 행보에 있습니다. 라인즈 도르프는 또는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비용 지출에 신중한 구단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선수와 1억 달러를 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돈으로 약 159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계약을 피하는 원칙을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온 것입니다. 그의 이런 성향은 야구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NBA 시카고 불스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마이클 조던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야구와 농구를 통틀어 계약 문제에서 가장 엄격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는 무라카미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5월 19일자 기사에서 라인즈 도르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금까지 그가 선수에게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안긴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무라카미가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장기계약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8년 2억 달러 혹은 10년 3억 달러 수준의 연장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행동이 늦어진다면 뉴욕 양키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비롯한 대형 구단들이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90살의 구단주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라카미의 압도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무라카미는 홈런 20개로 아메리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점 41개 역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발표한 신인왕 전망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최근 3년 연속으로 100패 이상을 기록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무라카미가 합류한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은 이제 승패 마진 -1 수준까지 끌어올려졌고 플레이오프 경쟁권을 바라보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시카고 거리에서는 새로운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라카미 사마, 그리고 무네마니아. 그만큼 팬들의 열광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인이 아닙니다. 침체에 빠졌던 구단을 되살린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무라카미는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인해 경기 도중 교체됐고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팀은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연장 10회 말 무라카미의 절친한 동료 미겔 바르가스가 역전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무라카미가 팀 안에 심어놓은 결속력이 그의 공백 속에서도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왜 라인즈 도르프는 무라카미가 부상으로 이탈한 바로 그 시점에 계약 재검토 의사를 드러낸 것일까요? 왜 45년 동안 고수해온 철학을 90살이 된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메이저리그 통산 696 홈런, 3차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강타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이 소식을 접한 순간의 충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리 라인즈 도르프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한 구단주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삭스를 인수했고 이후 1985년에는 시카고 불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는 비용 지출에 매우 엄격한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시카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색한 라인즈 도르프라는 별명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욕 양키스에서 14차례 올스타에 선정됐고 자유계약 선수 협상을 수없이 경험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상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단주가 먼저 나서 선수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은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선수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구단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라인즈 도르프는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를 메이저리그의 패러다임 자체가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불스 시절 마이클 조던조차 라인즈 도르프의 협상 방식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던은 불스를 6차례 정상으로 이끈 전설이었지만 구단은 언제나 시장 가치보다 보수적인 조건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확고한 원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25살 일본인 선수의 계약을 새롭게 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이것을 기적 같은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오랜 상식을 무라카미 한 사람이 흔들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90살 구단주의 고집마저 꺾게 만든 존재. 그것이 바로 지금의 무라카미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도대체 무라카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현재 그의 계약 규모는 2년 340만 달러입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70만 달러 수준이며 일본 돈으로는 약 26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활약은 이미 그 계약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무라카미의 현재 계약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받은 조건은 메이저리그 정상급 거포의 가치와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 규모는 2년 340만 달러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라카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타자입니다. 게다가 수비까지 가능한 좌타 거포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지 반문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분명했습니다. 연봉 기준 최소 3,500만 달러, 전체 계약 규모는 3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히려 시카고 선타임스가 언급했던 8년 2억 달러 또는 10년 3억 달러라는 금액은 현재 시장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더 높은 액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년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경쟁 구단들에게 선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뉴욕 매츠, 보스턴 레드삭스. 이들 대형 시장 구단들이 무라카미 영입 전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양키스는 좌타 장거리 타자를 오래전부터 원해왔습니다. 심지어 에런분 감독이 왜 무라카미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내부적으로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는 무라카미의 진정한 가치는 홈런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부 데이터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스윙 비율입니다. 무라카미의 스윙 비율은 30% 수준입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가운데 상위 20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도 자신이 공략할 수 있는 공만 골라 공격합니다. 그 결과 볼넷이 늘어납니다. 출루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배트를 돌렸을 때는 장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야구가 가장 선호하는 타자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무라카미는 8개 시리즈 연속으로 첫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기록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 동안 단 한 명도 이루지 못했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베이브 루스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도 실패했습니다. 행크 앨런 역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베리 본즈조차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선수인 무라카미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닙니다. 야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제리 라인즈 도르프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라고 판단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움직인 시점입니다. 일반적인 구단주라면 선수가 부상을 당한 직후 거액 계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이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메이저리그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라인즈도르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라카미가 오른쪽 햄스트링 문제로 경기 도중 물러난 바로 그날 밤 계약 재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결정이 가진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라인즈도르프는 더 이상 무라카미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구단의 미래 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상 위험을 알면서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은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결정에 가깝습니다. 45년 동안 철저히 비즈니스 논리로 구단을 운영해온 인물이 처음으로 마음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라카미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흔드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또 다른 장면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겔 바르가스의 끝내기 홈런 역시 라인즈도르프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라카미가 부상으로 빠진 그날 밤 연장 10회 말 미겔 바르가스는 역전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라카미가 팀 안에 만들어 놓은 결속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라인즈도르프 역시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라카미는 단순히 실력 좋은 타자가 아닙니다. 구단 문화를 변화시키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향후 몇 개월 안에 화이트삭스 구단이 무라카미에게 정식 연장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모는 최소 10년 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일본 돈으로 약 4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선타임스가 제시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계약이 될 것이며 동시에 라인즈도르프 자신의 철학마저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무라카미 역시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무라카미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화이트삭스 네이션 You are in my heart라고 선언한 선수입니다. 그는 시카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역시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라인즈도르프마저 무라카미에게 깊은 애정을 품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이야기가 훗날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특별한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0살 구단주와 25살 일본인 거포가 시카고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연결되는 이야기. 그는 앞으로도 이 장면을 여러 번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무라카미에게서 절대 시선을 떼지 말라고. 그는 지금도 메이저리그의 상식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3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데이비드 오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90세 구단주가 25살 일본인 선수를 위해 평생 지켜온 원칙을 내려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오티스는 이것이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18년 동안 뛰었지만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5년 동안 거액 계약을 거부해온 인물이 결국 무라카미 앞에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무라카미는 단지 홈런만 친 것이 아닙니다. 90살 노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까지 열어젖힌 것입니다. 오티스는 현역 시절부터 라인즈도르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삭스와 화이트삭스는 같은 리그 소속이지만 서로 다른 지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맞대결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라인즈도르프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같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절대 큰 돈을 쓰지 않는 구단주. 그것이 바로 제리 라인즈도르프의 상징이었습니다. 레드삭스 선수들은 화이트삭스로 이적한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화이트삭스와의 계약 협상은 매우 힘들다. 라인즈도르프는 단일 달러도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만큼 강한 원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티스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제리 라인즈도르프는 누구보다 냉정한 경영자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거액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구단주,
그것이 오랫동안 따라다닌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무라카미를 위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티스는 이것이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라인즈도르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현재 90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남길 것인지 고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라카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단 미래를 한 명의 젊은 선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판단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돌아본 끝에 내린 선택에 가깝습니다. 앞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시장 가치와 계약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오티스는 그 분석이 정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목하는 부분은 숫자 너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라인즈도르프가 마음을 움직였는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티스는 무라카미의 입단 기자회견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이트삭스 팬 여러분,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티스는 이 발언을 단순한 인사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라카미는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연속 100패 이상을 기록했던 팀에 합류한 25살 선수가 팬들을 위해 마음을 바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라인즈도르프의 생각에도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홈런 20개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3년 연속 100패 시즌을 경험했던 팀을 승패 마진 -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시카고 거리에는 무라카미를 향한 열기가 넘쳐났습니다. 무라카미 사마, 무네마니아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레이트 필드에는 더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방송 시청률과 관련 상품 판매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오티스는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경영 측면에서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라인즈도르프를 움직인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은 따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무라카미의 모습, 미겔 바르가스와 악수를 나누며 함께 고개를 숙이는 장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진 날 밤에도 친한 친구 바르가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행동.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였다는 것입니다. 오티스는 90살의 구단주가 집에서 이런 장면들을 계속 지켜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즈니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이 야구의 본질을 다시 떠올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가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무라카미가 다시 일깨워 주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오티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부상 직후의 결정입니다. 일반적인 구단 운영자라면 선수가 다친 순간 계약 협상을 멈춥니다. 장기 결장이 발생할 위험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인즈도르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티스는 이것을 신뢰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라카미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무라카미는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존 헨리 구단주는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신뢰를 받았기에 선수들도 모든 것을 걸고 뛰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라카미 역시 비슷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90살 구단주가 전폭적인 신뢰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티스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제리 라인즈도르프는 1936년생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야구를 처음 접했을 당시 메이저리그에는 일본인 선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선수가 건너와 활약하는 미래는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90년이 흘렀습니다. 라인즈도르프는 메이저리그의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노모가 등장했을 때도 보았습니다. 이치로가 미국 무대를 밟았을 때도 지켜봤습니다. 마스이 히데키가 활약하는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의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무라카미가 자신의 팀 유니폼을 입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티스는 이것이 라인즈도르프 인생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드라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영웅이 자신의 구단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90살 노인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예측을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계약 연장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0년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긴 동행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무라카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는 그의 이름으로 더욱 뜨겁게 물들 것입니다. 레이트 필드 관중석에는 일본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펄럭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10년 뒤 무라카미는 화이트삭스 역사에 영원히 남는 선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등번호는 레이트 필드 외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라인즈도르프가 몇 살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100살이 넘은 나이에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티스는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라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선수는 진짜였다. 오티스는 야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홈런 개수도 아닙니다. 거대한 계약 금액도 아닙니다. 한 명의 젊은 선수가 한 명의 노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가치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라카미는 오늘 그 장면을 메이저리그 전체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홈런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진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무라카미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이야기에서도 메이저리그의 뜨거운 이슈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